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입 검정고시 영어를 강의하게 될 영어 강사 윤정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저하고 영어를 같이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대입 영어 검정고시 기출문제 같은 것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입 검정고시는요. 정말 기초적인 것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물론 생활영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초 문법들이라든지 독해 이렇게 골고루 문제가 구성되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다거나 정말 문법이 깊이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기에만 충실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열심히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생활영어라든지 또 독해 문제도 나와 있긴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을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적인 문법들이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찬찬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챕터 1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실까요? 처음에 보시면요. 문장의 요소라고 해서 팔품사에 대해서 나오죠.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장의 요소 파트거든요. 처음에 팔품사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품사가 뭐냐 하면요. 그 영어 단어에 있어서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어 학자들이 단어들을 다 모아서 성질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건 명칭을 가리키는 것들, 어떤 것들은 동작을 가리키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은 어떤 성질이라든지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 별의별 것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성질의 단어끼리 모아서 봤더니 그게 총 몇 가지다? 8가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어의 성질을 넣고 팔품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팔품사, 즉 각각의 단어가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문장 성분을 이루어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을 보시면 첫 번째 일단 명사가 나오죠. 팔품사 8가지 모두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명사. 이 명자가 이름 명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 이름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자, 처음에 밑줄 쳐 보실래요? 사물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꼭 사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람, 아니면 동물, 어떤 물건, 명칭, 이름은 다 명사라고 해요.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말들은 크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 뒤에 가보면 명사 또 파트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시고 지금은 그냥 팔품사 중에 명사가 대충 뭐라고 하더라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네모칸 안에 있는 우리 예문을 한번 볼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girl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명칭이죠. 자, 소녀를 지칭하는 말. 여자니까, 그죠?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지칭하는 말, 지명, 이런 것들이 바로 명사가 되겠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 책, 이게 뭐지? 그랬을 때 책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서울 다음에 자, capital, 수도라는 거죠. 그래서 Korea, 한국, 이런 지명 이름 같은 거. 그 다음에 밑에 love, 사랑. 사랑의 명칭이잖아요. 그죠?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애정을 느끼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듯이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또는 명칭, 여기 있는 칠판, 책상, 지나가는 똥개 다 명사가 되겠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개념 정리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대명사는요. 그 앞에 대자가 대신할 대자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밑줄 치시면 명사 대신에 쓰이는 낱말로 명사하고 거의 역할이 같습니다. 자, 사람을 가리키는 I라든가 You라든가 거기 줄 다 쳐주시면 됩니다. He, him, she, her, we, they 같은 이런 인칭 대명사가 있는가 하면요. 또 사물을 가리키는 것, 이것, this, 저것, that 이런 거. 그거 괄호에 있는 건 복수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들, 이 사람들, those는 저것들, 저 사람들. 이것도 대명사에 속합니다. 자, 왜 대명사냐? 보십시오. 칠판이라는 명사 있죠. 이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칠판 봐라 대신에 이것 좀 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칠판이라는 명사 대신에 내가 이것, this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칠판을 대신 받는 말이 되는 거예요. this라는 건. 그래서 이제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선생님 이름이 윤정희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윤정희를 보아라 하지 않고 나를 좀 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나라는 건 윤정희라는 이름을 대신 받는 말이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보시면 I도 대명사가 되고요. 힘, 목적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she라든가 they, 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죠. 대명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는 또 역시 뒤에 가면 대명사만 따로 다루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시고요. 여기서는 대명사의 개념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동사가 나오죠. 동사는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말 밑줄 칠까요? 사물이나 혹은 사람의 동작 상태 이런 것들 주로 동작, 행위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낱말을 동사라고 한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뭐 say 말하는 거 동작 맞죠? run 달리는 거 동작 맞습니다. 그리고 뭐 play 뭐 운동하다 또는 뭐 연주하다, study 공부하다, 뭐 때리다 이런 거 다 동작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외에도 밑에 보시면 뭐 비동사라든가 become, love 이런 게 예로 나와 있네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동사 파트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간단하게. 물론 자세한 거는 이 뒤에 또 동사 챕터가 있어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시고 기본적으로 동사의 종류를 나눠보겠습니다. 동사는 자 비동사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이 약자에 익숙해 주셔야 돼요. V는 verb, 동사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일반 동사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비동사는요, 종류가요, am, 그리고 are, i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과거형은 was, 그리고 were. 그렇죠? 요거는 현재형, 요거는 과거형.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라는 건 이 조자가 도울 조자예요. 보조, 조수란 얘긴데 조동사 파트는 또 나중에 우리가 저기 뒤에서 한번 쫙 정식으로 다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면요. 동사를 도와서 좀 더 뜻을 좀 면밀하게 해주는 것들이죠. 보조 역할을 하는 것들. can 할 수 있다. 뭐 will 할 것이다.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기타 등등. 이것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조동사는 반드시 이 뒤에 동사 원형이란 놈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독적으로는 못 쓰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can, will, must 같은 이런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이렇게 동사를 동반하게 된다는 거. RV는 동사 원형을 얘기합니다. 동사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는 뭐냐? 결국 비동사 아니고 조동사 아닌 건 모조리 다 일반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종류가 무수히 많겠죠. 엄청나게 많다. 그죠? 뭐 자는 거, 먹는 거, 때리는 거 뭐 다 됩니다. 비동사, 조동사 아닌 건 일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 예문 보시면 보이 다음에 is라든가 공부하다 study라든가 그 다음에 사랑을 한다 loves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he 다음에 love 다음에 s가 붙었죠. 이건 왜 붙었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한번 배워봅시다. 이거는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주어가요 3인칭이면서 단수라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동사가 반드시 일반 동사, 여기 있는 이 일반 동사이면서 동시에 시제가 현재 시제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어떻게 해주느냐? 이 일반 동사 바로 뒤에다가요. s 아니면 es.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붙여주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본이죠. 그래서 지금 책에 he라는 3인칭 단수가 나오니까 사랑하다 일반 동사 뒤에 s가 이렇게 붙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3인칭 단수는 뭔가요?
3인칭은요. 1인칭과 2인칭이 아닌 건 3인칭이죠. 1인칭이 뭔데요? 나, 내가 포함된 거, 우리. 그 다음에 2인칭은 뭐죠? 너, 너네. 그러니까 I하고 you 빼면 다 3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수는 혼자죠, 혼자. he는 남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가 되겠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주어가 동사는 반드시 일반 동사이면서 현재 시제일 때 이렇게 s나 es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형용사는요. 밑줄 칩니다. 성질, 상태, 수량 등을 나타낸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누가 되게 예쁘다, 키가 되게 크다, 이런 것들 있죠. 그 사람의 상태나 어떤 외모를 나타내는 말, 성격, 와 친절하다, kind, 그죠? 뭐 정직하다, honest, 이런 것들도 성질 같은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자, 이거 딱딱하죠? 그래서 딱딱하다, 뭐 hard 이런 거요. 부드럽다, soft, 또 하얀색이다, white, 빨갛다, red 이런 것들도 모두 형용사에 속할 수 있겠죠. 또는 뭐 큰 상태, big, 작은 상태, small 이런 거, 둥근 거, round 이런 것도 모두 다 형용사에 들어갑니다. 그 뒤에 말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는 거고요. 또 형용사 파트 역시 이 뒷부분에 가면 정식으로 형용사만 다루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부사는요. 밑줄 칩니다.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를 수식해서 양태 또는 상태 같은 거죠. 그리고 정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형용사는요.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말로 알고 있죠. 그래서 꽃은 꽃인데 어떤 꽃 했을 때 예쁜 꽃 이렇게 수식하고 한정하는 게 형용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pretty flower 됐습니까? 그런데 부사는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반대로 앞에 있는 동사를 부사가 수식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드리면요. 보세요. kind가 있습니다. 친절한이죠. kind는. 그런데 얼마나 친절해? 매우 친절해. 그래서 very가 붙었죠. 매우 친절해.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하는 이런 very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린다. run 이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앞에 뭐 he, 그는 달린다. 어떻게 달려? 진짜 빨리 달려. 그러면 여기에 fast, 빨리라는 부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달리긴 달리는데 어떻게 달려? 빨리 달려. 이때 이 fast가 바로 부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보통 형용사에다가 ly가 붙어서 해석이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부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kind, 친절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여기에 ly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친절하게라는 부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6번을 보시면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전치사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니까 이게 뭘까? 잘 의미가 안 떠오르시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건 그냥 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영어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만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기하시고 외워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저기 뒤에 가면 역시나 또 전치사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시고 보통 명사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떤 의미 단위를 나타내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뭐 at, in, on, with, 그리고 from, 그 다음에 for, 그리고 to, 뭐 under, 그죠? 이런 것들 after, 그 다음에 before, 이런 것들. 자, toward. toward는 어디를 향하여 뭐 이런 뜻이죠. 야, 이거 말고도 많은데요. 그 자세하게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시고 그냥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런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적인 성질이 나온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명사적인 성질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전치사 뒤에 to, he가, 자, to, him, 요렇게 명사나 대명사, of, her,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 반드시 목적격 형태가 나와줘야 돼요. 명사나 대명사가 올 때는 목적격의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뭐 of time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적인 성질이 오는데 반드시 목적격의 형태로 이렇게 와야지 he, 뭐 이렇게 뭐 요거는 소유격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근데 위에 he 같은 경우는요. 소유격이 his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헐은 소유격이 아니고 목적격 헐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요. 동명사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명사적인 성질 온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뭐를 좋아하다 할 때 be fond of가 뭐뭐를 좋아하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뭐뭐를 좋아하다 be fond of 뒤에 수영을 좋아하다 영어로 해보세요. 여기에 swim, 수영하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틀려요. 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적인 성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동사잖아, 그치? 그래서 동사에서 명사적인 성질을 만들어주는 것, 그걸 뭐라 그래? 동명사라 그러지? 그래서 뒤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m을 하나 더 붙이고 ing를 써주면 동명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하면 저기에 적어놓은 것들을 주로 우리가 전치사라고 이름을 붙인다. 얘네들은 뒤에 명사나 이런 ing 같은 동명사, 즉 이것도 명사적인 성질이거든요. 동명사나 명사가 온다. 그리고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가 올 때는 이렇게 목적격의 형태가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접속사라고 돼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접속이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그런 기능을 하는 말들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and, or, but, if, because, when,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뭔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 이것도 나중에 저기 뒤에 가면 접속사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시고요. 8번 감탄사는 뭐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아 하고 감탄할 때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고 알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2장에 문장의 4요소가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게 팔품사예요. 단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8가지 단어들을 이제 문장에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 문장 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죠? 명사가 명사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동사가 동사 그대로, 형용사가 형용사 그대로 들어가서 팔품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품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서 일정한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문장의 4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문장의 주요소 4가지를 한번 배워봅시다. 크게 뭐가 있냐면요. 책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이 보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어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주인된 말입니다. 주체. 어떤 동사의 행위를 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 주어부의 중심이 되는 말로서 이 주부라는 건 뭐냐 하면요. 크게 문장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잖아. 이걸 주어라 그러고 이걸 동사라 그러거든요. 크게 주어하고 동사가 있을 때 이렇게 동사 앞에서 나뉘어요.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건 다 주부라 그러고요. 동사 뒤에 있는 건 다 술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주부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명사나 대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치면 해석은 우리말의 은, 이가. 거기는 은가 밖에 없죠. 은가. 근데 은, 이가라고 적어주세요. 은, 이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주어로 쓸 수 있는 것들은 뭐 명사, 대명사, 뭐 기타, 뭐 부정사 아니면 동명사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절, 뭐 이런 것들이 다 주어로 올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학생인 건 누가 학생인데? 탐. 그러니까 탐이 주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정직한 건 누가 정직한 건데? 그 주체, he. 대명사가 지금은 주어로 쓰였죠. 그리고 그 밑에 to tell a lie is wrong. 지금은 명사, 대명사만 지금 주어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이라는 to 부정사 구 자체가 통째로 지금 주어로 쓰인 거예요. 부정사도 주어가 될 수 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동명사, 절 같은 것들도 주어로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동사. 아까 잠깐 배웠었죠? 동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자, 봅시다. 술부의 중심이 되는 말로써 뒤에 술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 우리말에 뭐뭐입니다, 뭐뭐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비동사가 먼저 나왔네. are. 그 다음에 밑에 뭐 기억하다, remember. 기억하는 건 동작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can play. 조동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can play가 모조리 다 동사가 됐죠? 테니스를 칠 수 있다 할 때 칠 수 있다. 이게 바로 동사가 되는 거겠죠? 동사 파트.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목적어입니다. 우리 목적어라고 하는 건요. 해석을 보통 이제 을, 그리고 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동사 뒤에 오는 걸 목적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고 어순이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근데 영어는요. 일단 무조건 목적어는 동사 뒤에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먼저 나오겠고 그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꼭 오게 만드는 타동사라는 놈이 있죠? 타동사가 오고 이 타동사 뒤에 오는 말을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 와서 쉽게 생각해서 을에게로 해석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나는 자 I love you 사랑한다 누구를 너를 동사 뒤에 와서 을로 해석되는 동사의 대상 이런 것들을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We study English까지만 보시면 우리는 공부한다. 뭐를? 영어를. 동사의 대상 됐죠? 그러니까 English가 목적어가 되고요. 그 밑에 Tom likes dogs. 탐은 개를 좋아한다. 자, 좋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개죠. 그쵸? 그럼 이때 이 dogs가 바로 동사의 대상이 되는 을을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어란 놈이 단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영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란 놈이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형식이라는 문장 구조를 배우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영어에는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먼저 머리에 넣어 두시고 자, 우리 사형식에 쓰이는 수요동사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는 수요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무조건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give라는 게 대표 수요동사입니다. 주는 거죠, 주는 거. 그러면 줄 때는 반드시 받는 대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받는 대상을 우리가 이름하여 간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줄 때 그 물건이나 어떤 내용물이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간접 목적어는 해석을 주로 우리가 에게라고 많이 해석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을을 보통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해석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주다 말고도 뭐 만들어주다, 메이크, 그죠?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뭐 기타 등등 많을 수 있겠죠? 이런 수요 동사는 나중에 동사 파트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 보어라는 게 조금 여러분들 머리 아플 텐데요. 보어는요, 밑줄을 치십니다. 동사만으로는 뜻이 불충분해. 그래서 그 뜻의 모자람을 보충해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또는 성질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말이다. 주어를 설명하면 주격 보어가 되겠고요. 목적어를 설명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나누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어가 여러분들 성분 중에서 제일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보어란 건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충어입니다. 자, 보어라고 하는 건 보충어예요, 보충어. 자, 여러분들 이런 문장 한번 보세요. I go 또는 뭐 he sleep 이거 봅시다. 그랬을 때 나는 간다. 나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리고 그는 잔다. 더 이상의 뭐 주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 보십시오. He is. 자, 이 문장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는 입니다. 주어 동사 끝. 근데 주어가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동사 뒤에 이 주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말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뭐 예를 들면 kind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가 teacher 이랬을 때 이 kind와 이 teacher는 문장 성분이 뭐가 됩니까? 바로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물론 품사는 좀 내용이 달라지죠. 품사라는 건 요 단어 하나의 성질, 얘는 품사는 형용사야. 그리고 teacher, 단어 하나의 성질, 품사는 명사야. 하지만 문장에서 쓰이는 역할은 이 주어란 놈을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요거는 희는 품사는 대명사. 요거는 품사하고 성분하고 같이 가죠. 품사도 동사, 문장에서 하는 역할도 동사. 됐죠? 이제 품사와 어떤 문장 성분 간의 관계를 조금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책을 보시면 He become a teacher. 그러면 그 남자가 되었습니다. 티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뒤에 있는 a teacher가 바로 he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품사는 명사지만 그 다음에 밑에 gloomy, 우울한 거예요. he is만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남자가 기분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 없잖아. 그래서 gloomy란 말이 들어가면서 he라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지. 그 남자 상태가 어때? 우울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품사는 형용사지만 문장 성분은 주격 보어라는 거죠. 근데 이 목적격 보어라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크게 보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주어를 보충하는 이런 주격 보어가 있는가 하면 자, 이제 목적격 보어라는 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형식을 배우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긴 할 텐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방송국에 가가지고 봤어요. 누구를?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니쿤을 봤어요. 2PM의 니쿤을 봤다. 이랬을 때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주어, 보았어요. 동사, 누구를? 니쿤을. 여기까지 하면은 딱 목적어 설명됩니다. 그런데 더 설명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 상태가 어떤지를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야, 나 방송국 가가지고 니쿤을 봤어 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나 방송국 가서 니쿤이 막 춤추는 걸 봤어. 그러면 니쿤이 춤추는 것까지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뒤에 니쿤이 춤추다 댄스, 춤추다라는 말이 뒤에 이렇게 보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은 누가 추는데 내가 춘 게 아니라 니쿤, 목적어가 춘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목적격 보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치는 바로 뒤, 목적어 바로 뒤. 이렇게 목적격 보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문장이 형식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문장의 품사와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요소 4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뭐 쉬운 것 같긴 하지만 또 이것들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책을 쫙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말을 잘 이해하시고 칠판에 있는 내용들 한 번씩 다 정리해서 머리에 되새겨 보시면은 다음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별로 그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 기본기를 잘 잡아 놓으셔야지 이 한 권 다 뗄 때까지 이 말은 따라가거든요. 여기 지금 오늘 배운 것들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이제 오형식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파트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해서 오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